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일각에서는 타인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 하는 것은 불특정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을 한 후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도 성매매에 해당하며 구매자, 행위자, 매개자 모두 처벌을 합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성적 매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불법 업소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 성매매 건물주 일당 검거. 최근 인천의 한 동네에서 성매매를 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입수한 경찰은 합동 단속팀을 편성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속팀은 한 오피스텔을 기습으로 단속하여 업주를 입건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건물주로 있었던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A씨 일당은 3년 전부터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장소를 옮겨 다녔으며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성매수자를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경찰은 이들의 영업장부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범죄 수익금 환수 등을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타인의 성을 매수 및 매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결다리의 역할을 한 자에게도 그 책임이 부과됩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 권유하거나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금전이나 토지 혹은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을 제공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모두 알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알선을 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소개 및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 혹은 알선 행위를 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의 성매매 건물주라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한 사람보다 알선을 한 사람에게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성매매 건물주에 대한 처벌과 함께 추징금도 부과하고 있으니 성적 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장소가 성매매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어렵지 않게 성매매 건물주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성매매 처벌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성공 사례를 한번 참고하시어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건물주로 신고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추징금 부담을 줄인 사례. 서울의 유흥가 근처에 있던 원룸을 임대하여 성매매할 여성을 고용한 후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진 B씨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원룸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동의 없이 이용한 사실도 드러나게 되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사건 초반 법률 대리인 동행 없이 혼자 대응을 하였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검찰에서 추징금을 과하게 산정하여 걱정에 앞섰는데요. B씨는 본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인정하나 추징금에 대한 부담이 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 보았으며 추징금 산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추징금 산정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실수가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었고 이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B씨가 성매매 건물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맞으나 범행에 가담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죄를 저지른 점을 이야기하며 B씨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추징금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법은 성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준 사람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으니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에서부터 진술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기준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많으니 혹여나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진술을 잘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며 검찰 단계에서는 조서만 열람할 뿐 별도로 출석 요청을 하지 않기에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삶을 보호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